안녕하세요.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질병과 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나눌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매년 5%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우울증 환자. 그중 자살 시도율이 무려 70%. 최근 공황장애와 불면증 환자 수 역시 급증하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짙어가는 마음의 병을 과연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몸과 마음 그리고 뇌의 균형을 맞추는 한방신경 정신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수요 스페셜 주제는 한방 정신건강입니다. 도움을 말씀 주실 이마성 이원행 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먼저 이마성 이원행 원장님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지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줄 두 분의 원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각박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정신건강조차도 저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임하성 원장님, 요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시죠. 어떤 질환 때문에 주로 찾으시고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한의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1차적인 조금 더 통증이라던가 그런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곳인데 사실 거의 모든 그런 1차적인 질환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정신적인 문제를 조금씩 안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의원만 해도 그 발목에 삔 그런 그 학생부터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그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신 노인분들까지 얘기를 좀 해보다 보면 사실은 말이야 하는 식으로 본인의 어떤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마음이 안 좋다는 부분들을 다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또 아파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 때문에 또 한의원을 찾고 있고 많이 불편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 중에서도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최근 시대는 바로 우울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긴 한데요. 이원혜 원장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건가요? 예, 우울증이라 하면은 사실 우울하다는 감정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뜬금없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기는 누구나 앓듯이 역시 우울한 감정 역시 누구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실제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 기도자의 대략 70% 정도의 그런 부분에서 우울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우울증의 그런 심각성이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얘기할 이런 자살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런 우울증 진료 환자라든지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사실 우울증 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 30, 40대 환자 비율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상 경제적 활동 연령층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그 자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속에서 꽤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울증은 또 어떤 상황과 증상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요즘 워낙에 우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은 무슨 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흔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하거나 다운이 되는 듯한 그런 반응이 있을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일단 진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기준 이제 DSM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 이제 갱신이 돼서 DSM-5까지 나왔는데 DSM-5에서 나오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옵니다만 화면에 나옵니다만 적어도 2주 동안에 다음 주 하나 있어야 된다고 나오죠. 하루 종일 계속 우울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일상 활동에서 뭐 흥미로움이나 즐거움 같은 거 전혀 없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멍하게 있는 형태로 계속 있는 형태가 2주 동안에 2 중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자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뭐 갑자기 이제 또 화면 나옵니다만 식욕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어떤 증가나 감퇴가 있거나 또는 뭐 잠을 못 자든지 너무 많이 자든지 또는 뭐 아주 처진 느낌 또는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내가 너무 죄진 사람 같고 나는 항상 뭐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점점 기능이 감퇴되고 우울에 더 이제 뭐 뭔가 판단을 못하게 될 것 같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까지 느끼는 이런 것들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 이상, 4가지 정도 이상 내가 해당된다고 한다고 하면 우울증에 조금 의심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울증 진단 기준 중에서 4가지가 전부 다 지금 적용된다라고 하면 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치료를 정확하게 권장하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진단 기준 이외에도 흔히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우울증의 신체 증상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울증의 진단 기준 자체가 신체 증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좀 독특한 그런 우울증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울하다가 아니라 짜증난다, 그리고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어르신들, 노인층 우울증에 있어서는 보통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우울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시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외롭다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외롭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우울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화병과 함께 동반돼 나타나는 우울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44% 정도에서 화병에 우울증이 병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화병은 분노의 장애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오래될수록 나중엔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우울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듣고 보니까 주변에서 아무래도 우울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잘 들어보진 못했고 외롭다, 쓸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좀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만 해도 우울증 환자가 매년 5%가량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요. 비단 우리나라만 증가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세계적인 추세도 좀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WHO 추산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그 세계적인 질병 중에서 심장병 다음으로 높은 질환이 우울증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런 예측이 있고요. 2030년쯤 되면 그 조금 잘 사는 나라들, 어느 정도 사는 나라들한테서는 우울증 치료에 들어가는 그런 어떠한 그 사회적 비용, 치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표 나옵니다만은 동양의학을 하는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중국은 또 중국대로, 일본은 또 일본대로, 한국은 2015년이죠. 일종의 정신의학에 관련된 임상 지침 가이드가 나왔는데요. 각 이제 동양의학을 하는 곳에서도 최근에 발빠르게 우울증 또는 정신의학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좀 치료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